저의 오늘 강의 주제는, 뉴스킨 사업 설명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 시간을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제목은 5년 후의 완벽한 삶입니다. 제가 이 강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지만 제가 굳이 강의 내용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제가 오늘 다뤄드릴 이 모든 내용들 안에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정말 대화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년 후에 당신에게 완벽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라면 혹시 알아보실 의향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당신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5년 후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혹시 신중하게 알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진짜 솔직하게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 또한 이런 단계들 그리고 말 그대로 제가 제 스스로 저한테 던지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드려볼 테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장에 함께하진 못하지만 노트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좋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시면서 기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두 분이 떠오르세요? 한 분이어도 좋아요. 두 분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게 여러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떠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사업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그냥 직장 생활만 평범하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우연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읽어나가는데, 당신 주변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도 아니었고요. 제가 그 직장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동료도 아니었고요. 저의 또 선배나 상사분들도 사실 제가, 와,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게 산다라고 제 스스로, 제 기준으로 느낄 만한 그런 분들은 제 주변에 안타깝지만 너무나 없었어요. 그래봤자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분은 내가 실질적인 인생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화면 속 안에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냥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 행복해 보이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없었던 제가 어느 날,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의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뉴스킨을 처음 듣게 돼요. 이 안에서 하나하나씩 사업을 검토해 나가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검토해 나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대로 사는 분들이 이 안에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한 명도 아니었고 두 명도 아니었어요. 치이는 거예요, 발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남들이 생각하는 그 흔한 다단계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때 당시만 해도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으니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왜 이들이 너무너무 부럽지? 이게 저한테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첫 강의를 듣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5가지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어요, 당신. 어떤 인생 한번 살고 싶으세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라면, 혹시 확실하게 살고 싶은 인생을 대답할 수 있으세요? 나는 뭐 시간에 제한, 뭐 돈에 대한 제한, 아무 제한 없어. 그냥 내가 어떤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는 것들을 누군가 묻는다라면, 바로 대답해 보실 수 있으세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은 준비됐다는 듯이 수월하게 적어 내려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떤 누군가는 아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조차 모르게 그냥 적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불편했던 마음이 제 인생에 바뀌게 된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이 질문이 참 불편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누구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줬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파이브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되게 신중히 30대 초반이란 나이에 하나씩 이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선물해 준다. 5가지 인생 딱 말해봐. 라고 한다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에 되게 많이 잠기세요. 그리고 아니 먹고 살려고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만났던 80% 이상의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는 대답을 너무 안타깝지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만이 속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태어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냥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었을 때 그 모습이 썩히 마음에 들진 않고 이런 모습들의 패턴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 되게 많이 건방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버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가족도 잘 보지 못하면서 내가 주말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면서 내가 언제든 그런 시간을 내 맘대로 쓰지 못하면서 아침부터 눈 떠서 퇴근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와서 매달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왜 내가 돈을 버는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건 이 질문을 30대 초반에 받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돈을 벌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했던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당연스럽게 대기업을 가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그냥 그 안에서 거의 어느덧 10년 차 가까이 되는 그 경력이 쌓일 때까지 그냥 직장 생활 한 것 뿐인데 단 한 번도 내가 왜 회사를 다니고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이걸 위해서 또 뭘 하고 싶고 이렇게 돈을 버는 목적은 뭐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돈을 버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세요? 저는 나중에 너무 유치하지만 내가 사실 돈을 벌었던 모든 것들은 행복하고 싶어서였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그 행복하다라는 그 범위가 어떤 그 기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무턱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그냥 나는 잘 살고 행복하고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저의 인생을 되게 많이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그 뉴스킨 안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왜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뉴스킨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직장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묻는다라면 저는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뉴스킨을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부예요 이게. 사실 뭐 되게 좋은 차 타고 싶어서 뉴스킨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뭐 엄청난 빌딩을 갖고 싶어서 뉴스킨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명품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어서 뭐 또
저한테 이렇게 막 투자하고 싶고 명품 메고 싶고 또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이래서 또 뉴스킨을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제가 명확하게 뉴스킨 하는 이유는 지금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저예요, 저. 저는 부모님 용돈 드릴 때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생활 다닐 때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제일 많이 드려봤던 게 50만 원이거든요. 제 월급에서 제가 쓰고 꼭 필수적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여유 있는 정도가 그냥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50만 원을 한번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매달 드릴 순 없겠다. 매달 드릴 순 없겠다. 그때 제가 사실 뭔가 월급을 받고 나를 평생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한테도 돈으로 머리를 계산하고 굴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첫 번째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부모님한테 용돈의 크기를 따라서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들한테 어떤 돈을 드릴 때 그냥 머리 쓰면서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 능력에 기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특히나 제가 일을 해야 되지 누군가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맞춰서 살으라고 하면 전 못 살아요. 뭐 이렇게 산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를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남편이 뭔가 이렇게 나이가 얼마를 벌어다 줬으니까 이 안에서 네가 생활을 하고 남는 걸로 내가 진짜 남편한테 허락 받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야 되는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아이를 만약에 제가 낳게 된다면 결혼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내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정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주변 분들이 결혼을 빨리 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오는 그 모든 지인들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제일 많이 했었던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월급이나 생활비는 이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엄마는 자꾸 아니까 아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마음껏 다 후원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엄마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아이가 진짜 원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능력껏 그냥 해봐. 실패도 주니까 해봐 라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엄마가 되면 진짜 멋있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밥 먹고 우리 그냥 막 일명 그 비속어로 뽐빠이라고 하죠. 더치페이 그쵸. 이렇게 그냥 밥 먹고 다 나누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여유가 있고 뭔가 막 진짜 이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마음껏 밥 사주고 싶고 그 친구들 자주 만나고 싶다면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언제든지 그 친구들 부르지 않아요. 오늘 밥 먹자. 내가 쏠게. 그리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쿨하게 계산하고 싶고. 다른 사람 돈 많이 번다고 해도 욕하면서 배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에 정말 이런 열등감 있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잘 사는 그들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뭔가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썩히 축하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못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산다면 내가 행복의 조건에 맞게끔 내가 잘 살아간다라면 어떤 누군가가 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공했어. 잘 됐어. 라고 하더라도 진짜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사고 쳐도 남자가 경험이야 라고 하면서 쿨하게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모든 남편들의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전직이 액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몸값으로 승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의 연봉은 억대로 계속 올라갔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의 값어치를 모르고 진짜 많이 돈을 흥청망청 흘리고 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해봤고요. 이것저것 손 안 대본 게 없어요. 본인이 지금 맨날 촬영장이나 이런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그 직업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개입되지 않아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손을 많이 댔거든요. 근데 단 하나도 성공시킨 케이스가 없어요. 중요했던 건 자기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저희 신랑 입장에서는 사업이라는 그 기준이,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합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돈을 투자해주면 누군가 대시 운영해줄 수 있는 사람. 그치만 그 운영해주는 사람이 내가 직접 사장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많은 것들 여러 가지 자영업부터 다 시도를 해보면서 진짜 많은 빚을 지게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남자가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 사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뿌리쳐서 살 수가 절대 없어요. 그치만 무언가 제 신랑이 계속 도전을 했던 건 본인도 지금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 갈급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여유가 많은 아내라면 그런 실패를 하더라도 정말 뭐 진짜 큰 사건이 아니고서야 괜찮아. 우리 다시 시도해보면 되지라고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지인이랑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혀 내 형편에 지장이 없어서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갚아도 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지인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왜 되게 난감해요. 사실은 내가 그럴 여유도 없지만 만약에 준다고 해서 사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보장이 없어요. 솔직히 큰 액수만 아니라면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을 때 힘이 되고 싶은 존재. 그 대신 그걸 받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럴려면 사실 저런 감동은 되게 큰 액수가 아니어도 내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가족한테부터.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못 도와줬었을 때 그 현타는 정말 정말 크게 마음에 상처로 남더라고요. 지칠 때는 저는 진짜 잠만 자고 싶어요. 의외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나 잠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냥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왼종일 잠만 자고 싶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사람들이랑 야 오늘 당장 떠나자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고 며칠이건 내가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그냥 즐기다가 다시 복귀해도 내 일에 지장이 없는 이런 삶. 그리고 매달 월급을 기다리면서 다음 달 월급은 언제 들어오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매달 고민하고 계산하고 카드가 언제 나가는지 이번 달에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한도 신경 쓰지 않고 체크카드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냥 할부로 맨날 이렇게 막 10개월 무이자 다 끊어놓고 매달 그 돈을 막 공정적으로 뭔가 지출하고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체크카드에 그 돈이 그냥 여유 있게 있어서 내가 그냥 오늘 무언가를 쓰더라도 할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시불을 긁을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그냥 저는 내가 진짜 이렇게 만약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었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돈 걱정 없이 쇼핑 한번 해보고 싶다. 왜 나는 맨날 세일을 찾아다니고 내가 이걸 한번 봤어. 그럼 이 옷이 어디가 더 저렴한지 맨날 찾고. 물론 현명한 소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냥 한 번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냥 돈 때문에 내 스스로 막 진짜 이렇게 고생한 나한테 이런 거 형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그냥 확 쇼핑해버리는. 그리고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제가 신혼초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신혼 초기 때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결혼은 현실과 정말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싸운 것도 있었겠지만 부부가 계속 싸우면서 티격태격해가고 뭔가 조율을 해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유로 싸웠는데 그 원인을 하나씩 또 캐고 또 캐고 또 캐다 보니 결국은 돈으로부터 출발했던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나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캉스. 요즘에 사실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해외로 여행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이랑 호텔 안에서 그냥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삶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뭔가 해외를 가고 싶고 어느 나라를 가고 싶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었을 때 그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권
이런 게 그냥 늘 꿈꾸던 저희 어떻게 보면 삶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매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만 원조차도 계산하면서 줬었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자동이체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 저러한 것들을 꿈꿨어요. 누수킨 안에서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렇게 살고 싶은 게 더 컸어요. 저렇게 살고 싶은 게 너무 컸는데 깨달았죠. 나는 직장인이고 쳇바퀴 같이 계속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만약에 20대 이렇게 다 보냈는데 30대 때도 특별한 어떤 사고의 전환 없이 내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라면 결국 내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도 아무것도 내 인생은 달라질 게 없겠다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미친 듯이 검토를 했어요. 강의 진짜 많이 들었고요. 이 회사에서 알려주는 소득 구조 정말 이 공식이 떨어질 때까지 파헤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계속 뒤져봤고요. 실패 사례 또한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의 그 시간을 거쳐서 저는 완벽하게 여기 입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 저는 이런 고민에 대한 어떤 현실들을 이 장소가 아니었으면 절대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자리에 초대가 돼서 나의 동창생으로부터 정말 전달받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우연히 강의를 듣게 됐지만 그냥 무조건 90대 그냥 가능성 10 이렇게만 봤던 내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는 도저히 못 사는 거야. 이거를 그냥 내가 인정하게 된 순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돈이 정말 많이 무조건 벌게 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한다. 내가 얽매여 있는 이 12시간이 얽매여 있는 결국은 모든 나의 패턴이 내가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서 얽매여 있는 이 돈으로부터 반드시 자유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변화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사회에 첫 출발을 했었던 그 계기가 계실 거예요. 다 누구나. 어렸을 때 꿈을 잊고 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가졌었을 때 아마 설레었었던 그 첫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서 얼마를 모아야지, 이걸 모아서 뭘 해야지, 그리고 이걸 모아서 뭘 사야지, 아니면 어딜 가야지, 뭐 누굴 도와야지 등등. 아마 내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었을 때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첫 번째 꿈이 있을 거세요. 근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러가다 보면서 혹시 내가 그랬던 대로 살고 계신가요? 내가 그렸던 대로 계획대로 내 인생이 끌고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만약에 난 계획된 대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뉴스킨 꼼꼼하게 검토해보세요 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나는 사실 내가 그렸던 인생과 지금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 나는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원했던 결과가 지금 이게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출발을 바꿔야 됩니다. 그 출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끝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걸 좀 배웠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일을 전해요. 이 뉴스킨을 전해요. 당신 진짜 인생이 있어서 이 사업 제대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라고 전해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소리는 아직까지는 이것 좀 해보고 아직까지는 이것 좀 알아보고 나 아직까지 이건 도전해보고 난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내가 여유되면 할게.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한 소리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만 굉장히 치여서 살잖아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그 시간 안에 나한테 있어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왜 그렇게 큰 슬픔으로 오는 줄 아세요? 그분과의 인생에서 그 추억이 후회 없을 만큼 보냈다라면 아마 돌아가실 때도 되게 행복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엄마랑의 추억은 사실 어렸을 때 제외하고 20대 때부터는 저 막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이랑 가진 추억이 없습니다, 엄마랑. 그냥 가끔가다 어머니 뵙고 그냥 뭐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시간 내서 그냥 부모님이랑 식사 함께 하고 그러고 나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끔가다 전화 한 통하는 이거 말고는 엄마를 어디 모시고 가본 적이 없고요. 엄마가 어딜 가고 싶은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이런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엄마의 인생대로 나이 그리고 그 시간의 유한함 속에 살아가고 계셨고 나 또한도 내 인생에 치여 살기 바빠서 그냥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그때 정신 차려도 이미 나한텐 기회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발 이 뉴스킨에서 주는 이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근데 네트워크는 사람들한테 선입견도 무서운 일이고 남들이 나쁘게 보는 일이고 뭔가 또 이거를 해서 되게 안 좋게 뭔가 안티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가 뭐 이것 때문에 돈을 까먹었다더라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트워크 하면. 근데 저는 단 한 가지였었어요. 물론 어떤 일이건 간에 반드시 잘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도전이라도 해보자. 일단 알아가는 것부터가 도전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거. 근데 그것부터라도 해보자라고 마음 먹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도전을 해서 이게 실패할까봐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나는 그때 용기가 없어서 일을 택하지 못했는데 어떤 누군가는 이 일을 도전해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그토록 행복해 보인다라고 느꼈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지켜볼 자신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사실 그게 더 두려웠어요. 어차피 시간은 둘 다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후회해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도전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남아있겠죠.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고 총 3개월 동안 받았던 커미션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제품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야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뉴스킨의 180도라고 하는 그 아이템에 너무나 매료가 돼서 이 사업을 더 크게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180도라는 아이템으로 진짜 미친 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팔고 당겼던 게 아니에요. 바뀐 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관련돼서 지금 커미션이 들어온 건데 자, 잘 보세요 여기. 3개월 동안 제가 초기 사업자 때 받았던 이 커미션이 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의 액수가 갑자기 세 번째 달에 3배가 되지 않나요? 그럼 제가 많은 분들이 일반 상식적인 그 기준으로 생각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 더 많이 팔았나 보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다 소비자 양은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었던 소비자는 그대로 써주고 계셨고요.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 제가 열심히 이걸 전달했던 말 그대로 이 아이템의 효과를 전달했던 그분들이 세 번째 달에 정확하게 다 똑같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했네가 아니라 내가 전달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나의 광고가. 자, 어떤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님들께서 진짜 저금하고 재테크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쓰리잡, 투자, 퍼잡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지금 요즘 세상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벌고 있는 수익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라면 직업을 5개 갖건 6개 가질지언정 분명히 원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수익의 구조, 이걸 오늘 반드시 첫 강의를 들었지만 궁금하신 그 의문증이 생긴 분들은 꼭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보상 플랜을 제대로 듣고 오늘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해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보상이 공식이 풀릴 때까지 제가 풀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맞아 떨어질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나는 어쨌든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계속 이어나갈 건데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오른쪽인데 이 월급이 내가 연차별로 만약에 진짜 월급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냥 250만 원 정도 1년차 때 받았던 월급이 7년차 정도 되면 4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뉴스킨 소득은요. 입문했었을 때 나의 40만이었던 월급이 내가 뭔가 꾸준히 이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 행위가 무엇인지 지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이 안에서 맞는 구조에 맞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었을 때 7년 후에 저 40만 원의 월급이 2,560만 원으로 바뀌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내 월급이 7년 후에 저렇게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굳이 이 사업 알아보라라고 권하지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해진 이 월급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연봉을 측정할 수 없어 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뉴스킨 해야 돼요. 이게 최고니까 일해야 되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안정적으로 250만 원을 벌어주고 있을 때 40만 원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뉴스킨 전하면 처음에 막 뉴스킨만 전부인 것처럼 당신 직업을 그냥 다 내던지고 여기 오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전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무언가가 누군가 나를 고용해 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월급이라는 걸 받고 있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써줄 때 내 능력이 아직은 사회에서 먹힐 때 그럴 때 반드시 40만 원부터 사이드로 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안에 내가 갈아탈 수 있는 딱 어느 환경이 주어진다? 그럼 그때 뉴스킨 비즈니스로 완벽하게 옮겨 타셔도 절대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계속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확장이 되어지려면 확장해지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혼자 확장할 수 없죠, 절대. 확장이 뭔가 된다? 그건 내가 확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수익이 증식이 된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요. 복리의 마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버는 건 내가 그냥 12시간을 똑같이 투자를 해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냥 일을 해주고 나면 회사로부터 그 노동에 대한 대가, 말 그대로 그 시간을 쓴 거에 대한 대가를 그냥 이 사람한테 월급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돈을 벌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내가 내 가게를 차려서 그 가게 안에서 많은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내가 다루는 아이템을 많이 전달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전체 매출로 인해서 떨어지는 마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죠. 이게 모든 일반 사람들이 그 버는 공식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벌 거예요. 이걸 많이 벌고 싶다라면 뭐 가게를 2개, 3개 늘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월급을 더 늘리고 싶다? 이러는 분들은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나면 다른 사이드 잡을 하시거나 대리운전이나 뭐 배달을 요즘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거의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많은 돈을 떠나서 이 복리의 마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서의 모든 사업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부러워하시는 그 부자들. 그 부자들은 다 이 소득 구조로 일을 해요. 확장이 되어지는 소득. 내가 개입되지 않아도. 내가 개입되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누군가는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 1원이 매일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2배씩 곱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2배씩 플러스가 되는 게 딱 30일이 지나잖아요. 저 1원이 10억이 돼요. 근데 저는, 누스킨 사업이 이 10억을 벌 줄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1원, 2원, 4원 벌 때 다 집에 가세요. 거의 이 안에 집에 가세요. 누스킨 1년 차, 2년 차, 3년 차. 요 기간 안에 되게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딱 원하는 공식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한 번도 내가 벌어보지 못했던 구조의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1원을 벌고 2원을 벌고 4원을 벌다 보니 뉴스킨이 저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건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 사원이 10억이 된다라는 걸 믿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가정으로 계속 차곡차곡 가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정확하게 키우세요. 수학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를 내가 아니라고 우긴다는 거 누구 잘못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이 생겼어.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뭔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초대해 주신 분이 권유한 어떤 책도 뭐 보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액션의 첫 번째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내 얼굴을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화장을 되게 많이도 하기도 했고 모공이 굉장히 넓고 피지가 되게 많은 트러블 피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피부가 자주자주 계절이 되면 뒤집어졌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항상 좁쌀 여드름이나 이런 걸 좀 달고 살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의 여드름은 지금 많이 잡힌 상태지만 저기에서 제가 좀 더 얼굴을 개선하기 위해서 180도랑 갈바닉을 미친 듯이 썼어요. 저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입문해서 연차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넘었었을 때도 저 왼쪽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갈바닉이랑 180도를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얼굴을 진짜 갈고 닦았어요. 이 제품력이 진짜 그렇게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팔려나갈 정도 위력이 있는가 이걸 검토해 보이기 위해서 그때 진짜 칼을 갈고 썼는데 중요한 건 한 2달 됐을 거예요. 2달 만에 이렇게 얼굴이 확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사진을 뽑아서 그리고 아니면 제 직접 얼굴을 아는 사람들한테 갔더니 제가 보톡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슬림하게 하는 어떤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성형을 했다라는 거죠. 필러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포인트 보이세요? 야 왼쪽이랑 오른쪽에는 코에 같은 실리콘이 들어있다. 눈도 마찬가지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누구나 얼굴 안에는 정말 예쁜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갈바닉이 나의 얼굴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근육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피부톤까지 180도가 그걸 업시켜주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내 속 안에 있는 정말 예쁜 얼굴이 나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남도 당연히 바뀌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 내가 제품을 검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바뀌었다라면 그 제품력을 토대로 피부에 고민이 있고 뭔가 저처럼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예뻐지고 싶거나 관리를 잘하고 싶거나 이런 욕심이 있는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 왼쪽에 있었던 저 피부가 지금 선명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피부과 약을 중고차 이상의 한 대 값을 쓸 정도로 피부과에 굉장히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 일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몸이 뻑하면 뒤집어졌어요. 이제 도저히 약 연고 다 써봐도 그냥 끊임없이 저렇게 얼굴이 이제 아토피에 모든 게 엎치고 덮치면서 너무너무나 이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뉴스킨을 만납니다. 근데 저분이
뉴스킨 제품 중에 해독과 여드름 라인이라고 하는 티알라인 T와 컬렉션 이 두 가지라는 아이템을 얼굴에 딱 펴 바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분이 어플이 들어간 카메라로 찍어 주신 거예요, 사실. 셀카는 아니지만 아무리 어플을 썼다고 하더라도요. 왼쪽에 있는 저 울퉁불퉁한 저 오돌도돌한 그 트러블이 저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이분 제가 인생 도와드린 거 맞나요? 이분 일평생 피부과 다니면서 온갖 약을 먹고 몸도 다 망가지고 호르몬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우울감까지 빠져 있었는데 이분 제가 인생 도와드린 거 맞죠? 자, 저희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왼쪽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저렇게 변했어요. 보시겠지만 저렇게 두꺼운 원피스를 입었지만 눈, 코, 입이 보입니다. 왼쪽이. 저러한 몸 상태에서 만약에 86일 만에 저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면 이분이 돌아다니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 했어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내 왼쪽에 비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혹시 이런 모습인데 바뀌었어. 그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저는 이 아이템이 검증이 완벽하게 돼야지만 우리같이 말 그대로 보통 사람, 그냥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 애기 엄마, 아니면 한 번도 뭔가가 내 사업을 해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월하게 출발이 될 수 있는 첫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나의 비포 애프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인생 책이에요. 인생 책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그냥 하루하루를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해내면서 도전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뭔가 저한테 되게 많이 영감을 주겠던 책이고 많이 또 울게도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 책의 내용인데 저거는 한 그 시한부 환자들만 계신 암병동센터죠. 그러니까 호스트 병원에 계신 어떤 한 의사가 그러니까 1000명의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생을 마감하는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카운트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말 그대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그 의사가 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그 25가지를 뽑아서 이 저자가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 25가지 그 내용이 다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25가지가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좀 살짝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보지도 못했던 차트도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눈물이 이런 게 이제 감정이 추스려지가 않아서.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공감이 됐던 포인트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봤더라면 그분들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해봤더라면 그냥 꿈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그냥 언제든지 떠나봤더라면 그리고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 5가지가 저한테 되게 많이 울림을 줬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나 놀랬던 건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아갖고 최고가 돼야지 막 빌딩을 가져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25가지도 없어요. 근데 혹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분들이 막상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 사소한 것들조차도 평생 돈을 버느라 시간을 다 쓰신 분들이에요. 진짜 열심히 나름의 과거에 살아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좀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을 때 결국 후회로 남는 것들은 고작 이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진짜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부부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제가 앞으로 그런 삶을 증명할 거고 많은 부부들한테 이런 삶을 가르치는 그런 선배가 되는 게 저한테는 또 다른 사명입니다. 오늘 이 50분 동안 저희 강의를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